여러분들께서는 자장자탈하는 사자성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장자탈한, 그릇된 이치를 믿어 자신을 해롭게 하고 남까지도 잘못되게 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프리미어리그에도 그릇된 전술을 믿어 선수에게도 피해를 준 감독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콘테 감독입니다. 토트넘에서 잘린 콘테 감독은 놀랍게도 현재 토트넘의 런던 라이벌 첼시의 차기 감독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첼시는 지난해 9월 토마스 투헬을 갑작스레 경질한 뒤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 수장인 그레이엄 포터를 데려왔습니다. 선수 영입에도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현재 프리미어리그 11위에 머물러 있어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달 초 포터를 내보냈기에 이번 시즌 중에만 2명의 사령탑을 교체했습니다. 후임으로 첼시의 심장 프랭크 램파드 부임이 유력한데 램파드는 이번 시즌이 끝날 때까지만 지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시즌 유력 후보로는 율리안 나겔스만과 루이스 엘리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 인디펜던트는 첼시가 콘테에게 진지한 영입 제안을 검토하고 있고 보엘리 구단주가 첼시의 마지막 리그 타이틀을 거머쥔 콘테를 높게 평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콘테는 과거 유벤투스와 이탈리아 대표팀을 맡았고 2016년 여름부터 첼시를 이끌었습니다. 3백 전술을 통해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했지만 다음 시즌 구단 수뇌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그해 5위에 머물렀고 시즌 후 경질됐습니다. 2019년 여름 인터밀란으로 건너간 콘테는 11년 만에 세리에A 우승을 견인했지만 또 구단과 갈등을 빚어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이룬 업적이 있기 때문에 재건을 위해 보엘리 구단주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첼시가 현재 콘테 대리인과 협상 중이고 다음 주에 회담 장소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다 토트넘에서 잘린 콘테가 첼시의 차기 감독으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토트넘의 손흥민은 오히려 사령탑의 경질에 대해 책임감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례적인 행동에 대해 과거 토트넘의 감독을 맡았던 축구인도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영국 매체 HITC는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토트넘에서 경질된 후 손흥민처럼 선수가 책임을 지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는 팀 셔우드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토트넘은 지난달 27일 콘테 감독과 상호합의 하에 계약을 해지했는데 앞선 사우샘프턴전 종료 후 토트넘은 지난 20년간 아무런 우승 트로피도 얻지 못했고 11명이 뛰었지만 이기적인 선수들이 있었다며 서로 도우려 하지 않는 모습을 봤기에 매우 화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후 손흥민은 다음 날 열린 우루과이전을 앞두고 선수로서 많이 죄송하며 콘테 감독은 세계적인 명장이고 우리는 정말 행복한 여정을 보냈다고 생각한다면서 내가 더 잘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팀에 더 많은 도움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콘테 감독이 떠난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콘테 감독이 해고된 후 토트넘의 어떤 선수도 SNS를 통해 그의 노력에 대한 감사 메시지를 남기지 않았다며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우승 트로피를 올리지 못했고 강경 발언으로 팀 내 신망까지 잃었기 때문입니다. 셔우드는 손흥민이 정말 좋은 사람이고 이래서 비난할 수 없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은 조금이라도 책임을 지고 싶어 한다며 선수 중 그런 말을 한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콘테의 경질에 대해 유일하게 반응을 보인 건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영국 현지에서는 손흥민이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매체 코트 오프사이드는 손흥민이 올 시즌 리그에서 6골을 넣는데 그쳤지만 사우샘프턴전 이후 콘테 감독의 행동은 손흥민과 토트넘 어디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기에 손흥민이 콘테 감독의 경질에 자책하는 것은 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팀 셔우드는 손흥민에 대해 칭찬하고 나섰지만 현지의 모든 매체들이 손흥민 선수를 좋게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심지어 영국 현지에서 이반 페리시치로는 손흥민의 부진을 설명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토트넘 후스퍼는 영국 리버풀에 위치한 구디슨 파크에서 열린 프리미어리그 29라운드에서 에버턴과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경기 후 풋볼 런던은 손흥민이 에버턴을 상대로 너무 비효율적이어서 그가 경기에 영향을 미친 단 한순간도 기억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이번 경기만큼은 손흥민이 자신이 좋아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이반 페리시치와의 호흡이나 전술적인 이유는 손흥민이 부진했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버턴과의 경기에서 토트넘은 손흥민과 케인이 함께 전방에 있거나 데안 쿨루셉스키가 우측으로 빠진 3-5-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펼쳤습니다. 매체는 손흥민이 조세 무리뉴 감독 시절 케인과 함께 그 전에도 이러한 역할에서 잘 해냈기 때문에 포메이션을 비난하기 어렵고 페리시치도 여러 움직임을 통해서 손흥민을 찾으려고 노력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번에도 미드필더 손흥민이었습니다. 경기 후 나온 통계 자료를 확인해보면 손흥민의 위치는 케인과 나란히 있는 최전방이 아니라 중원에 있었습니다. 평균 위치에서도 손흥민은 페리시치보다도 후방에 머물고 있었고 경기 종종 최전방으로 전진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토트넘의 공격 방식은 손흥민이 제대로 활용될 수 없는 크로스 전술이었습니다. 그러나 풋볼 런던은 오히려 손흥민을 탓했습니다.
매체는 손흥민의 부진이 자신감 문제일 가능성이 높고 이제 손흥민은 토트넘의 비밀 무기가 아니며 다시 살아나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손흥민이 자신감이 하락해 이번 시즌 경기력이 나오지 않고 있었던 것이라면 3월 A매치 기간에 보여준 환상적인 경기력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손흥민이 잘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해줬고 그 결과 손흥민은 뛰어난 활약으로 에이스 역할을 100% 수행해냈습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부러워할 만한 선수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해리 윙크스인데요. 그는 토트넘을 떠나 완전 이적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 풋볼 인사이더는 삼프도리아가 윙크스를 영구적으로 데려오려고 한다며 구매 옵션을 발동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삼프도리아가 임대 계약에서 합의한 수수료인 약 2,200만 파운드, 한국 돈 359억 원을 지불하면 윙크스를 데려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토트넘 유스 출신으로 2014년 성인 무대에 올라온 윙크스는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의 신임을 받으며 크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2020-2021 시즌부터 급격하게 입지가 위태로워졌고 이는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즌 후반부 들어 많은 경기에서 벤치를 지키는 등 설 자리가 마땅치 않았고 머지않아 콘테 감독의 계획에서도 제외됐습니다. 그는 프리시즌 투어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며 불확실한 미래에 놓였습니다. 결국 그는 토트넘에 합류하지 못한 채 삼프도리아로 임대를 떠나야 했습니다. 올 시즌 발목 부상으로 시즌 전반기를 모두 날렸지만 1월 중순부터 뛰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팀 내 핵심으로 활약 중인데 세리에의 11경기 중 10경기에 선발로 나서고 있습니다. 윙크스의 계약은 올여름 12개월을 남겨두고 있는데 보도에 따르면 윙크스는 토트넘에서 주급 5만 파운드, 한국 돈 8,1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팀 내 영향력이 떨어진 윙크스를 떠나보내면서 이적료를 회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프도리아도 적응을 마친 윙크스와 함께할 뜻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윙크스도 삼프도리아 생활의 만족감을 드러내며 삼프도리아의 빚을 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 내가 처음부터 합류했다면 팀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삼프도리아는 훌륭한 팀이고 구단은 경기장 안팎에서 항상 나를 지원해줬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윙크스가 완전 이적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토트넘 후스퍼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에릭 다이어도 이적설에 휩싸였습니다. 영국 커트 오프 사이드는 다이어가 올여름 AS 로마 영입 후보에 올랐고 조제 무리뉴 감독과의 재결합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이어는 지난 2014년 스포르팅 리스본을 떠나 토트넘에 입단했는데 센터백과 풀백은 물론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함으로 창창한 미래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부상이 다이어의 성장세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다이어는 지난 2018년부터 크고 작은 부상에 시달리면서 성장세가 눈에 띄게 주춤해졌습니다. 이제는 특별한 선수가 아니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올 시즌 안토니오 콘테 감독 체제에서 꾸준히 주전으로 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잦은 실책으로 비판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때문에 토트넘에서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커트 오프 사이드는 토트넘에 새로 부임할 감독이 포백을 사용한다면 다이어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다이어에게 로마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로마의 티아고 핀토 단장은 올여름 다이어를 영입하기 위해 이미 협상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마의 무리뉴 감독이 협상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이어와 토트넘에서 사제의 연을 맺은 무리뉴 감독은 다이어 설득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번 시즌을 끝으로 다이어와 윙크스는 토트넘을 떠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 팬 입장에서 탈트넘을 앞두고 있는 윙크스와 다이어 선수가 정말 부럽습니다. 저는 토트넘을 떠나려는 선수들을 보고 손흥민 선수도 자극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즌이 끝나면 토트넘은 어쩔 수 없이 대대적인 리빌딩을 감행해야 합니다. 팀의 대들보인 케인이 맨유로 떠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도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은 탑4 진입이 어렵고 그렇다면 다음 시즌에는 챔피언스리그에도 뛸 수 없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올여름 이적하는 것 외에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토트넘은 어떤 감독이 와도 안 되는 팀이고 중위권도 아까운 팀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콘테만 나가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 팀은 진짜 답이 없습니다. 싹 다 갈아엎어야 합니다. 현지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불과 몇 달 만에 득점왕에서 에이징커브라고 말하는데 이것 또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흥민은 위치상 이번 시즌은 미들필더이고 역할로만 봤을 때 미들필더롤에서 6골 4도움이면 솔직히 칭찬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윙어에게 윙어를 안 시키고 에이징커브라고 말하는 건 역대급 망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번 경기 손흥민 히트맨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국가대표팀에서 폼이 좋은 게 모두 증명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설명은 입만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손흥민 선수가 큰 마음 먹고 이적을 요청하길 응원하겠습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 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에 상처받지 말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잘해주기로 약속해요.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